목차, 관세 협상 타결과 미국적 시각, 트럼프의 관세 서한, 국제정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상호의존론, 패권 안정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기부하는 거래라고 주장했다. 4월에는 한국산 상품에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일시 중단되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 기금 중 1,500억 달러가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 산업 진출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혀두며 나머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에 사용할 것이다. 새로운 관세 15%는 이전 최소 관세 10%보다 높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어 올해 1분기 GDP가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가 원수들은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 중단 요구를 거부하자 브라질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한국은 금요일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는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기부하는 것이 거래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25%의 관세는 경제적 고통을 심화시켰다.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심각한 수입 관세에 직면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관세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지만 이제 국가 원수들은 관세가 현재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자동차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15%의 낮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향후 3년 6개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한국무역협상팀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자금을 협상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이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등을 포함할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2주 이내에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으며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한국은 식량 안보와 농업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발표했으며 이 협정에는 한국산 제품의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기부하는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에, 나머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게 되었다. 트럼프의 관세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GDP 감소를 야기했다. 트럼프는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 목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거부시 관세 인상을 위협한다. 관세가 트럼프 임기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브라질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그 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 합과 일본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자동차에도 15%의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향후 3년 6개월 동안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및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 한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자금이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선 산업 부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펀드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2주 이내에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미국의 7번째로 큰 수입원으로 작년에 1,32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배송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미국은 작년에 한국에 66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석유, 가스, 산업기계가 주요 수출 품목이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재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개국의 관세 서한을 보냈으며 4월 9일 복과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장했다. 서한은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국가들에 발송되었고 내용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국가 대상 국가의 14개국에 대한 조치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8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총 22개국에 발송된 서한의 기준, 추가 서한 발송 여부, 8월 1일 이후 상호 관세율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가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 강조하며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호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자위적으로 변경 가능함을 시사했다. 일부 국가는 기존 관세율이 유예되거나 인상될 예정이며 다른 국가들은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관세율 변경과 무역 수지 적자 규모 간의 명확한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행정명령에 변경된 관세율이 명시되지 않아 협상국은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관세 타격을 피하려면 대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 공장 가동에도 수입품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은 대미 투자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발표와 함께 비관세 장벽 완화가 관세 협상의 중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 시장 접근성 확대를 강조하며 쇠고기 외 FTA 체결을 통한 관세 인하 및 디지털 무역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관세 우회 및 환적 단속에 대한 협력국이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 동일 관세율 추가 국가를 경고했다. 중국은 이미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인도, 일본, 영국 등도 WTO의 보복 의향을 통보했다. 이는 미국의 232조 관세 조치가 세이프가드 조치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WTO 패널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닌 국가안보 관련 조치로 보았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아니면 보복 조치가 어려워 WTO 위배 소지가 있으며 보복 조치 통보는 대외적 대응 의지 표명의 의의가 있다. 일방 조치 한계 극복을 위해 임의적 조치에 대응할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U, 인도 등 주요 협상국과의 합의가 임박했을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서한을 발송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유예 기간 연장과 함께 서한을 통해 협상 긴장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상호 보복 조치 유예를 의미하며 미국은 영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베트남은 미국산 품목에 대한 전면 무관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 협상 미타결 국가들의 관세율이 자연적으로 인하될 상황이 예상된다. 미국의 자위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있으며 타결된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미국이 관세 유예를 연장할 경우 합의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불확실한 이행은 신속한 합의보다 못할 수 있다. 한국은 다른 협상국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품목 관세는 미국의 경제안보적 고려 대상이며 단순한 협상 대상이 아니다. 상호 관세와 달리 환적 상품, 보안, 소유권 요건 등과 결부되어 복잡한 협상이 필요하다. 232조 관세는 원자재를 활용한 모든 상품에 부과돼 영향력이 크다. 품목 관세는 상호 관세보다 어렵고 중요하며 경제안보부처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제정치 경제이론, 상호의존론, 패권안정론, 상호의존론은 동서냉전 구조의 퇴조와 대탕트 도래, 국제무역량 증가, 비국가적 행위자의 역할 증대에 따라 등장했다. 이 이론은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와 국가 이외 행위자들의 국제정치 참여, 초국가적 수준 단위 증가를 가정한다. 또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련성, 국가 간 쟁점화된 이슈들의 서열 부재, 군사력의 지배적 위제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 상호의존론 심화 현상은 국가 간 자원, 기술, 무역 심화와 다국적 기업 등 초국가적 주체의 활동으로 나타난다. 환경단체 등 비정부 조직 간 연대 강화와 냉전의 이완 또는 종식이 나타났다. 위존 상황은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정책 과정 및 복잡성과 국가 이익의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 코에인과 나이는 국제기구가 위제 설정과 연합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강조했다. 그들은 사회의 다층 채널 연결, 문제 영역 간 서열 부재, 권력의 부차적 역할, 국가 간 상호 위존, 초국가적 정치망의 연계를 언급하며 정치 과정의 복잡성과 국가 이익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화 시대의 현대 산업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환경단체 등 비정부 조직 간 연대 강화와 냉전의 이완 또는 종식이 나타났다. 위존 상황은 초국가적 정책망의 연계로 정책 과정 및 복잡성과 국가 이익의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다. 코에인과 나이는 국제기구가 위제 설정과 연합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 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강조했다. 그들은 사회의 다층 채널 연결, 문제 영역 간 서열 부재,
권력의 부차적 역할, 국가 간 상호 위존, 초국가적 정치망의 연계를 언급하며 정치 과정의 복잡성과 국가 이익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화 시대의 현대 산업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위존론은 국제체제 수준의 국제관계 이론으로 복합적인 상호위존 상태를 설명하며 학습과 제도가 국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쟁점에 따라 적합한 권력 자원이 다르며 일방의 관계 변화 시도 시 타방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다양한 쟁점 영역을 설정하고 쟁점 간 위계가 업으며 상호위존 심화에 따라 군사력 사용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국제사회와 국내 사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내정과 외교가 상호 침투하며 효율적인 권력 자원은 문제 영역과 쟁점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 이익은 이슈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군사력 위 대체성이 약화되며 국제기구는 협력을 유도하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 정치 활동에 장이된다. 상호위존 비용에는 민감성과 취약성이 포함되며 군사력 대신 민감성과 취약성이 강대국의 기준이 된다. 상호위존 관계에서 비롯된 민감성과 취약성은 권력 위 원천으로 간주된다. 민감성은 외부 변화에 대한 대안 구제 시 치러야 하는 대가이며 정책 대응 전 파급 효과를 의미한다. 취약성은 외부 변화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이며 정책 대응 후 지속되는 파급 효과를 뜻한다. 복합적 상호위존 관계에서 민감성과 취약성이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대해 권력을 얻으며 군사력의 대체성이 약화되고 안보에 대한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진다. 상호위존이 증가할수록 국제 안보의 확실성이 높아지며 특정 이슈 협상에서 비대칭적 상호위존 관계는 힘의 원천이 된다. 다국적 기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치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만 정치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기도 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안보 위협 제거를 위해 부를 축적하며 보호무역과 전략산업 육성을 추구한다. 패권 쇠퇴의 원인은 기술 혁신 동기 약화, 소비 증가 및 투자 감소, 패권 유지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는 현상 때문이다. 과부당 축적은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공공재론적 패권 안정론 또는 시혜적 패권이론은 패권국이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며 이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자유무역 질서 형성은 패권국의 위지와 능력과 관련되며 공공재는 자유무역이고 압도적 경제력을 지닌 국가가 지배적 수혜자이다. 시혜적 패권론은 패권국이 안정된 국제환경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공공재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패권국은 경제력을 통해 자유무역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수립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국제 레짐 등장에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한다. 패권적 경제 질서에서 약소국은 무임승차가 허용된다. 국제제도에 대한 현실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패권 안정론으로 나뉜다. 크라이즈너와 길피는 신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 자로서 강압적 패권론을 주장하며 국제협력을 국가 간 힘의 분포로 설명한다. 이들은 개방적 무역 구조와 다국적 기업 활동에 대한 설명 변수로 힘과 영향력을 사용한다. 악의적 패권 또는 강압적 패권이 존재할 때 국제기구는 패권국의 이익에 봉사하며 패권국이 존재하면 자유주의적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된다고 본다. 크라이즈너는 분석단이 늘 국가에 두고 국제무역 구조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패권국은 상징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상징적 능력은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됨을 의미한다. 패권국은 자국의 유리한 무역 체제 수립을 위해 패권적 우월성을 이용하며 국가들은 시장 개방 시국가 규모와 발전 수준을 고려한다. 개방적 무역 질서 형성에는 중간 규모 국가 설득이 중요하며 패권 쇠퇴 후에도 개방적 무역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는 패권 상승기에 채택한 정책과 국제 레짐의 반성 때문이다. 길피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자유주의적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강제력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한다. 과도한 해외 투자는 패권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레짐 유지는 패권 국가의 힘과 능력의 결과이다. 패권국은 패권 전쟁의 승리와 자신의 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압도적인 힘을 가질 때 국제체제가 안정적이다. 강대국 간 국력 차이가 비슷해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쇠퇴하는 패권국과 급성장한 도전국 간의 패권 전쟁이 발생한다.